안녕하세요. 전우이기록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직접 겪으셨거나 혹은 선배들에게 전해 들으셨을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 군대, 그 내무반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총칼 앞에서도 꿈쩍 않던 용사들이 선임의 눈빛 한 번에 얼어붙었다는 그 시절. 지금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버젓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은 그 시절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가난했고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았고 온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 이를 악물던 시절이었습니다.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친 그분들의 이야기를 오늘 담담하게 그리고 진심을 다해 기록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970년대 내무반의 기상천외한 악습 탑7 시작합니다. 7위, 신병은 침상 끝 3뼘만 허락됐다. 부대에 갓 전입한 신병에게 내무반 침상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문율처럼 내려오던 규칙이 있었는데 신병은 자신에게 배정된 침상이라 하더라도 끝쪽 딱 한 뼘에서 3뼘 정도만 앉을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공간은 선임이 원하면 언제든 내줘야 했고 허락 없이 침상 한가운데 편하게 앉았다가는 그 즉시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리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내무반이라는 공간 안에서 서열을 몸으로 각인시키는 일종의 의식이었습니다. 앉는 위치, 눕는 방향, 이불을 꺼는 방식, 심지어 베개의 위치까지 모두 계급과 선임 여부에 따라 달랐습니다. 선임들은 침상 한가운데 편하게 누워 잠을 청했지만 신병은 새우처럼 몸을 오그려도 주어진 자리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전입 초기에는 이런 보이지 않는 규칙들을 하나하나 몸으로 익히느라 정작 낮에 받은 훈련보다 내무반 생활 자체가 더 피곤하고 두렵다는 회고가 많습니다. 아직 군복도 몸에 익지 않은 새내기 병사에게 내무반은 훈련소보다 더 낯설고 가혹한 공간이었습니다. 침상 한 칸에서조차 자유롭지 못했던 그 시절 신병들의 이야기, 지금 들어도 아찔하기만 합니다. 6위, 화장실도 보고받고 다녀왔다. 1970년대 내무반에서 신병이 화장실을 가려면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선임이나 당직 근무자에게 반드시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에 가봐라는 대답이 나와야 비로소 자리를 뜰 수 있었던 것입니다. 허락도 없이 슬그머니 자리를 비웠다가 적발되면 그날 저녁은 보나 마나였습니다. 야간에는 규칙이 더 엄격했습니다. 취침 이후 화장실을 가려면 당직 사관이나 당직 하사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 혼자 이동하는 것조차 심한 눈치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겨울밤에는 혹독한 추위 속에 야외 화장실까지 뛰어가야 했는데 그 과정 전체가 선임의 감시 아래 있었습니다. 신병 시절을 회상한 예비역들 중에는 도저히 못 참을 때까지 버티다가 겨우 갔다는 증언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것이 단순한 가혹행위였다기보다 당시에는 허락 없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군기의 당연한 연장선으로 여겨졌습니다. 명령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군인을 만들겠다는 의도였겠지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 현상에까지 서열이 개입했다는 사실은 그 시절 내무반 문화가 얼마나 철저하게 수직적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5위, 선임 군화는 신병 손으로 닦는 것이었다. 아침 점호 전 신병들의 하루는 선임들의 군화를 닦는 것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신의 군화는 당연히 자신이 닦아야 했지만 거기에 더해 선임의 군화까지 손질해야 했습니다. 구두약을 꼼꼼하게 바르고 천으로 힘껏 문지르고 눈이 부시도록 광을 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흐릿하면 그 자리에서 다시 닦으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군화가 신병 얼굴 앞에 던져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군화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임의 개인 물품 정리, 세탁물 처리, 심지어 선임이 쓸 세면대를 미리 준비해두는 일까지 신병의 일과에는 공식 임무 외에 비공식 임무가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녁 점호 후에는 선임들의 내일을 손빨래하거나 다음날 아침 점호에 맞춰
내무반 청소를 혼자 도맡는 것도 신병의 몫이었습니다. 군 복무 자체의 고됨보다 이런 일들로 인해 체력과 정신력이 먼저 소진됐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선임을 섬기는 문화가 전통이나 공동체 의식으로 포장되기도 했지만 그 경계선이 어디인지는 당사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광나는 군화 뒤에 신병의 새벽이 있었습니다. 4위, 빠따는 교육이었다. 그 시절에는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항목입니다. 1970년대 내무반에서 이른바 빠따, 즉 몽둥이나 강목을 이용한 체벌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명목은 대부분 군기 확립, 실수에 대한 응징, 혹은 단순히 선임 기분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총기 손질을 제대로 못했을 때, 점호에서 발이 엇나갔을 때, 대답 목소리가 작았을 때, 심지어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도 빠따가 나왔습니다. 도구도 다양했습니다. 강목, 야전삽 자루, 군용 벨트, 대나무 막대기까지 동원됐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체벌을 받는 자세도 정해져 있어서 엎드리거나 벽을 짚고 서거나 하는 방식이 반복됐습니다. 맞는 사람도 맞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내무반 문화 자체가 그렇게 설계돼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것을 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나도 신병 때 맞았으니 너도 맞아야 한다는 논리가 대물림되듯 이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장교나 부사관이 이를 묵인하거나 심지어 조장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알아서 군기 잡아라는 말 한마디가 내무반 체벌의 암묵적 허가증이 됐고 공식 지휘 계통과 비공식 폭력 구조가 나란히 작동하는 기이한 이중 체계가 형성됐습니다. 지금은 군형법과 병영생활 규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지만 불과 반세기 전에는 이것이 교육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시절을 온몸으로 버텨낸 분들의 인내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새삼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3위, 밤 12시 이후가 진짜 내무반이었다. 공식적인 일과가 끝나고 소등나팔이 울리면 내무반의 진짜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불이 꺼진 내무반 안에서 선임들이 신병들을 조용히 불러 모으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신교육, 군인 정신함양, 전후의 강화라는 명분이 붙었지만 실제로는 선임들이 신병들에게 각종 기합을 주거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심부름을 시키는 시간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내무반 가운데 신병들을 세워놓고 엎드려 뻗쳐를 반복시키거나 찬 바닥에 무릎을 꿇리거나 이유도 설명 없이 밤새 차렷 자세로 대기시키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낮 동안 훈련과 작업으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이런 시간을 보내고 나면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5시간 수면도 사치였고 3시간이 채 안 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한 피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낮 훈련 중 집중력 저하, 사격 훈련에서의 실수, 행군 중 낙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또다시 기합의 이유가 됐습니다. 신병에게 내무반의 밤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전장이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잠들 것 같으면서도 절대 편히 잠들 수 없었던 그 밤들을 지금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2위, 말 한마디 잘못하면 기합 각이었다. 1970년대 내무반에서 신병의 언어는 극도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허락 없이 먼저 말을 거는 것은 금기 중에 금기였고 대답할 때는 반드시 정해진 형식을 철저하게 따라야 했습니다. 예,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가 신병이 쓸 수 있는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 외의 말은 선임이 먼저 물었을 때만, 그것도 짧고 명확하게만 허용됐습니다. 선임 앞에서 고향 사투리를 썼다가 기합을 받은 사례도 흔했습니다. 경상도 억양이 튀어나왔다, 전라도 말투가 나왔다는 이유로 면박을 받거나 따로 불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도 문제, 반대로 너무 크게 대답했다가 건방지다는 말을 들어도 문제였습니다. 웃음을 참지 못하거나 눈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도 기합의 이유가 만들어졌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어디 눈을 박아였고 눈을 내리깔면 왜 못 보는 거야 였습니다. 특히 이른바 찍힌 신병의 경우에는 아무리 잘해도 트집이 잡혔습니다. 인상이 마음에 안 든다, 걷는 꼴이 불량하다,
이유도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집중 표적이 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논리도 없고 기준도 없는 수직적 서열 안에서 신병들은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숨소리 하나까지 신경 써야 했습니다. 이 시절을 버텼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1위, 선임의 눈빛 한 번이 전부였다. 7위부터 2위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1970년대 내무반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선임의 눈빛입니다. 명시적인 명령도 필요 없었습니다. 소리도, 손짓도, 심지어 말 한마디도 필요 없었습니다. 선임이 신병을 한번 흘겨보는 것만으로 신병의 하루 전체가 결정됐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신병들은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 조용한 밤인지 아니면 다시 긴 밤이 될 것인지, 저녁밥을 먹을 때 선임의 표정을 슬쩍 훔쳐보는 것이 신병의 일상이었고, 그 표정 하나에 내무반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 눈빛의 권력은 계급이나 공식 직책과는 별개로 작동했습니다. 이등병이라도 먼저 전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나중에 온 이등병 위에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선임 병사가 하급 부사관보다 더 강한 실질적 영향력을 내무반 안에서 행사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공식 군대 안에 비공식 권력 구조가 별도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휘관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빛으로 움직이는 또 다른 세계가 있었습니다. 신병들은 선임의 눈빛을 읽기 위해 끊임없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표정을 읽고 발소리를 듣고 분위기를 피부로 감지하는 것이 훈련보다 더 중요한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총칼보다 무서웠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전방 철책에서 총을 들었을 때는 두렵지 않던 병사가 내무반에 돌아와 선임의 눈빛 앞에서는 온몸이 경직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수직적 문화는 단순히 군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겪고 가난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시대, 윗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군대는 그 사회의 압축판이었고 내무반은 그 압축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절을 비난하기 이전에 그 안에서 청춘을 온전히 바친 분들의 삶을 먼저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버텨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1970년대 내무반의 기상천외한 악습 탑7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중에서 직접 겪으신 분들, 혹은 비슷한 기억을 가지신 분들, 댓글로 그 시절 이야기를 꼭 남겨주십시오. 어떤 부대에서, 어떤 선임 밑에서 어떤 밤을 보내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사라져가는 역사를 붙잡는 소중한 기록이 됩니다. 전우의 기록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직접 살아내신 역사를 계속해서 담아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한 번이 이 채널을 지켜가는 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